안녕하세요. 탱자나라 공영방송입니다.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역사적 증인으로서 그 부당함과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하려는 일반 시민이 만드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빨을 5개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좀 세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 편 또는 저편 이런 패거리에 들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세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법치, 신뢰, 원칙이 다시금 정립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대화 시작합니다. 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우파라는 사람들, 고성국 신혜식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사람들, 아스팔트,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바탕과 함께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핵관 하면서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머리가 혼재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스팔트 우파들은 박근혜 탄핵은 사기 탄핵이고 잘못됐다 하는 거를 인정하는 세력이긴 하잖아요. 무능했다 어쩐다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능했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세력 아닌 반대 세력들, 기회주의 세력들 있잖아요. 박형준이니 권성동이니 오세훈이니 또 누구야? 한동훈, 지금 한동훈 그쪽 한마디로 어벤져스 애들 그쪽 애들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저지른 그 우파 내 갈등, 우파 내 분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거든. 박근혜가 딱 죄인인 것처럼 좌파보다 더하게 걔네들은 박근혜는 지가 무능하고 지가 잘못했다. 잔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탁 접고 들어간다고 걔네들은. 근데 지금 아스팔트 우파들은 막 윤핵관을 하면서 완전히 진짜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고 또 이 반대 우파들은 박근혜 탄핵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닌데 왜냐면 자기네가 저지른 짓이니까 걔네들은 나경원이니 그것도 다 한편이야 걔네들은 어쨌거나 나경이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그 박근혜 탄핵을 좌파들이랑 손잡고 한 핵심 세력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그거를 잘못된 탄핵이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파는 박근혜 대통령 세력들은 지금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고 그냥 관망하는 사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세력이 어차피 세력화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면 그 다음 세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우파가 중심 세력이 그래도 윤핵관 하지만 정신 나간 짓을 하지만 그래도 박근혜 사기 탄핵이다 하고 인정하는 세력이 중심 세력이 돼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박근혜를 탄핵한 그 핵심 세력 그래도 걔네들은 윤핵관 하지 않으니까 그 걔네들이 중심 세력이 돼야 되는 거야. 기준을 윤 어게인을 놓고 누가 중심 세력이 되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기준으로 두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지. 그러니까 윤핵관 그걸 기준으로 봐서도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그걸 기준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파 세력들 근데 이 우파가 이렇게 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한 세력들이 잘못이 거기서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윤 어게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과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고 윤석열도 그 김건희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무능함, 그 다음에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고 계엄을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한 멍청한 놈이다.
그렇지 그런 세력들이지. 라고 이제 그 그러면서 보는, 그러면서 한동훈이 빠는 애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을 하고 하는 세력 응. 이제 이게 그 묶음이 있는 건데 그 둘을 우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우파는 어디 갔어 그러면은? 좌파도 없는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좌파 우파라는 게 무엇인가, 좌파가 무엇이고 우파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떠드는 사람들이 우파라고 하는데 그럼 이 우파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또 떠드는 사람들이 좌파라고 하는데 이 좌파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우파의 정체성과 이 좌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눈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그 세력화돼 있는 가짜든 진짜든 걔네들이 우파를 참칭하고 좌파를 참칭하면서 세력화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나머지 세력들은 진짜 우파, 진짜 좌파는 그 뒷면에 있다 하더라도 세력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선택의 그 사다 선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 대한민국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뭐 좌파적 시각에서 나라를 생각하든 우파적 시각에서 나라를 생각하든 예컨대 좌파적 시각에서 나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뭐 그 매불쇼니 뭐 그다음에 또 뭐야 뭐 EQ 채널이니 또 뭐 그다음에 또 무슨 타파니 뭐니 하는 애들 걔들도 좌파적 시각에서 나라를 생각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파적 시각에서 나라를 그러니까. 생각한다고는 신혜식 씨니 고성국 씨니 뭐 하다못해 강용석, 김세희 에이, 이런 사람들. 글쎄.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그 껍데기고 간판은 양두구육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슬로건만 간판만 그렇게 내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니까. 실제 자기네 하는 짓은 지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우파로 생각하면서 이런 우파가 옳은 길이냐? 아니면 한동훈 같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얘는 그냥 사실은 한동훈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뭐든지 그냥 조져가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애잖아. 한동훈의 인생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랬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킨 것도 그렇고 사실 론스타 건도 그렇고 론스타에서 뭐 자기가 지금 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론스타도 뭐야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 한동훈이가 뭐 젊었을 때 이거 사건 된다 한번 우리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사건들인 거잖아 사실. 그리고 이거는 론스타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뭐 승소를 잘해서 이겼다? 그 이전에 그럼 우리 얘네들이 어떤 거 처단하고자 했던 그런 공직사회는 전부 다 무죄를 받았거든. 론스타와 관련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뭐냐고. 그러게. 자기들이 이쪽에 처벌한 건 무죄가 됐고. 외국어는 무죄가 근데 되고. 론스타 관련해가지고는 또 자기들 해가지고 또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국제 그 재판관에서 무엇인가 또 관할권 문제의 다툼에 있어서 한국에 손을 들어줬고. 그건 참 좀 특이한 얘기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로스다 나라트 내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얼핏 뉴스에만 봐. 그러니까 내부적 똑같은 거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거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무조건 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그치 다 유죄를 해가지고 그냥 대통령까지 잡아. 불법적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어떤 합병을 합법적인 걸로 만들어내고 이뤄내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어떤 그 지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와대에 청탁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 청탁을 했고 청와대에 청탁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한테 말 3마리 줬다. 이게 이게 어떤 그 이재용 뇌물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만들어낸 거는 국내 론스타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걸 관련돼가지고 국내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유죄해가지고 징역 살았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무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반드시 얘기할 건 아니고 이게 이재용 뇌물 사건이란 말이야. 이재용 뇌물 사건인데 결국 뭐냐면은 근데 이재용의 어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 합병이고 이 과정에서 이재용 씨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 맞아요, 무죄 받았지. 이재용 씨한테 뒤집어서 19개가 다 무죄 판결 받았다고. 그렇지, 묵시적 청탁했다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된가? 이것 때문에 엘리엇이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가지고 맞아,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일단 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이게 무죄됐으니까는 소송 못 하겠네 엘리엇이. 아니 올 여름에 이거 이제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해라라고 해서 원래 엘리엇이 이겼다가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논의를 하자라고 중재재판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론스타 뭐지 잘했다고 할 게 아니야. 아무것도 쟤 아닌 거를 쟤 뒤집어 씌워가지고 엘리엇에서 소송해가지고 그럼 얼마 소송해서 몇 천억인가 지금 소송해가지고 그때 한번 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이 물어내야지. 그러니까 그 엘리엇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관할권에 대한 어떤 그 분쟁이 다시 이제 논란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졌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증거에 입각해가지고 증거에 입각해서 증거를 쫓아가가지고 우리 CSI 보듯이 follow the evidence 증거를 쫓아라가 아니라 한동훈의 스토리를 만든다고. 그리고 스토리에 맞는 증거들을 꿰맞춰낸 거 아니야. 맞아. 걔는 그냥 진짜 무슨 작가야 작가. 그러니까 꿰맞추다 보니까 안 되니까 경제공동체 나온 거고 최순실이랑 박근혜랑 경제공동체잖아 나온 거고 청탁 묵시적으로 했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동훈과 아니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뇌물줄이 엮인 거는 경제공동체와 그 묵시적 청탁 아니야. 그런데 이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의 전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이고 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제가 경영권 승계를 하겠다. 아니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그 주식 그 회사 합병 그 합병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하겠어? 해야 돼?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불법 행위였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불법 행위가 아니고 그래, 맞아. 오로지 이걸 합법적인 거고 적법범 투자 상태 투자 어떤 그 전략 전술이었다 회사였던 거 미안 그렇게 결정나면 뭐야? 아니 그렇게 결정나면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을 갖다 감옥에 바로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청탁할 일도 없는 거고 청탁할 일도 없으면 뇌물죄를 줄 일도 없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뇌물죄는 그 기본 자체가 틀려진 거야. 맞아. 진짜 맞아. 이게 한동훈이라고. 그래놓고는 나는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와가지고 뭔가 그럴싸한 얘기로 한동훈이 잘한 건 있지. 이 계엄은 헌법 위반이다. 아니 그러니까는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야. 그런 한동훈이 한 짓이 그따위고 그 걔네들 그 세력 자체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한 게 정말 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 어벤져스 애들 보면은 그런 거는 입을 싹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처음 무도하고 불법하고 하면서 뭐 나름대로는 흥분해가지고 그쪽 세력 애들은 이재명이가 나쁜 놈이다. 뭐 지금 사법부를 붕괴하고 있다. 뭐 검사들이 뭐 어떻다 하면서 막 자기네들 애국심에 불타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알아? 그래서 우리 한동훈이를 지지해야 됩니다. 난 마치 역겨워서 못 보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 아스팔트 사람들 있죠. 막 윤석열 어게인 뭐 윤석열 대통령 사랑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십니다. 이거는 또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그렇지만은 걔네들은 우파다 좌파다 이런 세력을 떠나서 지금 현실적 대안이 없잖아요. 현실적 대안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현실적 대안이 없으니까 아스팔트를 현실적 대안으로 할 것이냐 한동훈을 현실적 대안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가면은 계속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아서 결국은 그건 죄악으로 가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거지.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거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와 대한민국 우파가 가는 길이야. 대한민국의 이게 이재명 정부가 좌파 정부라면은 이재명 정부 좌파 정부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탐욕, 국민들의 어떤 욕망에 불을 붙이질 않아. 코스피 5천이 뭐야? 자기들 대놓고 투자라고 그러는 거잖아. 투자. 너희들 이걸 통해서 여기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 거 살아라. 이게 좌파가 할 일이야? 좌파는 그게 아니라고. 좌파는 이것이 아니라 평등과 분배지. 그럼 이 코스피 타지 못한 애들은 어떡할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다음 지방선거나 앞으로 선거를 계속하거나 어쨌든 선거로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뭐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우리 태공방 운영장님이 박근혜를 탄핵한 자업자득이다 이랬듯이 어차피 국민이 박근혜 끌어내린 것도 자기네들 선택한 거고 뭐 어쨌든 선택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 위정자들이 잘못하기도 하지만 또 최종적으로 봐서는 국민 선택한 국민에게 있는 거잖아요. 나는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 그렇지만 이 나라에 사는 한은 그 조직에 대다수가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또 만약에 지방선거가 돼가지고 또 오면 또 있는 놈들 이놈이냐 저놈이나 또 나오고 또 있는 놈들 이놈이나 저놈이나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 만약에 저기 그쪽 한동훈이 빠는 것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어벤져스라고 꼭 말해주고 싶네. 그 걔네들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이성적이고 세련되고 멋있고 자기네들은 합리적인 보수인 것처럼 우파인 것처럼 떠들면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저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한 놈 내세웠어. 또 만약에 이 우파에서 아스팔트 우파에서 고성국이니 뭐니 하면서 뭐 윤호개는 하면서 정말 싫은데 그래도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놈들이 또 누군가를 내세웠어. 만약에 그럼 누굴 찍어야 돼? 누구를? 그 누구를 찍든 간에 그거는 그 찍는 사람의 어떤 결정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중에 누가 더 우파이냐를 따져고 찍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다라는 거지. 둘 다 우파가 아니거든. 그렇지만은 진정한 우파 나오면 그 0.00001% 받는데 거기다가 표를 찍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0.00001%가 나오더라도 그 0.00001%에 투자해야지만 그 1%를 지원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우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보면은 아스팔트와 윤호겐이 합쳐질 수 있는 단 한 개의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 시장이 있거든. 그렇지. 통일교에서 뒤에 후원한다 그런 통일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거기에 시장이 그런 말도 있단 말이야. 있더라고. 나의 생계를 그치, 나의 맞아.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한 수입, 나의 어떤 그 슈퍼챗, 나의 이 어떤 그 수입, 뭐 어떤 것도 뭐 강연을 가지고 또 수입을 받는가, 또 뭐 후원을 받든가 뭔가 하든 간에 그 시장이 거기 있단 말이야. 맞아. 시장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거기에 있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세뇌시킨 건 무엇이냐면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걸로 자기가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야. 이용해 먹은 거지. 근데 그대로. 종북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그 이야기 하면은 없다니까.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서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종북 반국가 세력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고, 그 윤석열이 계엄한 정신은 옳았다. 물론 이 병신 같은 새끼가 그 때를 잘못 잡았고, 그래서 그 이재명이가 그런 사람 있잖아. 윤석열이 계엄은 옳았는데 그 정신을 그래 살려야 돼. 근데 이재명이가 구속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다음에 계엄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서둘러서 때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 환상이거든, 환상. 종북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는 환상. 이 환상 때문에 대한민국 우파가 망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실체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있지. 윤석열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윤석열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게 윤석열이라고. 윤석열. 우파라고 하는데 어떻게 헌법 정신을 지키질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기가 탄핵당하고 자기가 징역 45년을 구형받고 그 수갑 채워가지고 말에 끌려다니는 게 그대로 어떤 거 카메라에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왜 스스로 왜 저기 탄핵 그 재판에 그 탄핵을 받아들였고 스스로 왜 그 재판, 물론 중간에 자기가 더 이상 이 재판이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 이제 이 저기 재판을 포기한다. 지금까지 내가 언젠가 어떤 그 저희가 바로 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어떤 그 법치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때문에 내가 재판에 임했었는데 이제 내가 재판을 이제 거부하겠다라고 했지만 윤석열이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야 뭐 하고 해서 왜 나서지 않았겠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우파거든. 어쨌든 간에 만들어진 헌법 정신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간에 그 어떤 그 법률적인 어떤 법치란 말이야. 법치. 법의 지배. 법이 어떤 그 규율함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훗날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로된 날이 올 것을 난 믿는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게 우파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야?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잖아.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어떤 거 법치국가 내세운 애들이 뭐야? 누구야? 진보당이야. 통진당의 후예. 이걸 누가 만들었어? 왜 진보당, 통진당의 후예? 그야말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남아있는 어떤 잔당들이 만든 당인 진보당이 왜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해야지
라고 할 정도로 우파가 어떻게 돼 있냐고. 이 세상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윤석열이야. 윤 어겐한 걔네들이라고. 근데 걔네들이 무슨 우파야? 아니지. 그 다음에 한동훈이니 뭐니 하는 애들 있잖아. 유승민, 이준석. 얘들이 하는 건 뭐야? 결국. 뭔데? 응? 얘들이 하는 거는 자기들이 어떤 거 이익을 건져내는 거잖아. 이 속에서. 그치, 이 속에서 언제나 자기 이익에만 눈이 벌건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이 저기 아스팔트가 됐든 어벤져스가 됐든 간에 자기들 시장이 거기 있는 거야. 그 시장을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시장에 자극적인 말들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돈 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데만 가가지고 돈 써주면서 와 이러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미쳐 있는 거라고. 세상이 완전히 미쳐 있는데 이게 자기들은 우파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내가 내 스스로 희생한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전한길이야. 걔는 약간 좀 그 정상적인 사람이야 전한길이. 나 어제 그 뉴스 검색하는 데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전한길이한테 뭐 하나님이 보내주신 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대잖아. 머리 아파. 비정상인 거야. 그 윤석열한테 누가 진짜로 윤석열이는 기독교 신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윤석열이야말로 어떤 그 지금 그 감옥에 갇힌 요한 뭐 세례 요한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임금왕자를 손에 왜 새기고 나왔는지 생각해봐. 그런데 트루스포럼 같은 데는 있잖아요.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지고 그 시장을 쫓아서 그런 그 우파 사업에 우파 그 일에 뛰어든 게 아니잖아. 트루스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대표가 헌신하고 정말 그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바치고 난 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요새 막 좀 계속 윤석열 그 같이 업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게 그러면은 아스팔트를 찍어야 돼 어벤져스를 찍어야 되라고 했을 때 둘 다 찍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찍으려면은 그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은 이 중에 누가 더 우파니까 생각하면서 찍지는 말아라고 얘기한 게 그거거든. 트루스포럼도 무엇인가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트루스포럼은 자기들이 내세우고 있었던 주장, 또 자기들이 일관되게 갖고 있었던 신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아스팔트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벤져스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아스팔트 선택한 거 아니야. 물론 거기에는 트루스포럼을 어떤 그 지도하는 지도 집단, 그 트루스포럼의 어떤 그 회장 말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가 그 다음에 어떤 김준원 목사님, 뭐 서포트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또 뭐 소년보 목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끌었겠지. 이 상황에서 그럼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니들이 어벤져스로 갈래? 아니지 않냐? 윤석열이가 말이야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는데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체제를 전복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복되면 제일 처음 탄압받을 게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세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강요했고 결국 따랐던 거겠지. 근데 트루스포럼이 자기들이 일관되게 어떤 거 선택했던 거 있잖아. 트루스포럼이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 뭐야?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그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한 번 잘못된 길로 접어든 잘못됐다기보다 뭐 어떤 한 번 그쪽 길로 접어드니까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저기 뭐야 방법론에서도 그 경로 우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패스트 펜던시 무엇인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나아간다기보다도 무엇인가 내가 이 저기 발을 이쪽으로 이제 디뎠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가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극과 극으로 가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아스팔트든 뭐 누구든 그 어벤져스가 아스팔트더라고 이제 우파라고 얘기하는데 극우라고 얘기하잖아. 극우 아니거든. 자기네가 극우야 보면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극우는 이준석이야. 이준석이 극우 맞죠. 걔는 여성 폄하, 인종 폄하. 이준석이는 극우 맞아. 완전 슬력. 이준석이가 왜 극우예요? 이준석이가 왜 극우야? 아니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했을 때는 종교,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어떤 성적 문제에 대한 차별 행위이고
이런 차별행위, 이런 어떤 그 차별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는 거라고. 이게 극우야. 무구력으로 동원. 근데 그런 그 네 가지 인종, 성별, 그다음에 또 뭐였죠? 인종과 성별, 종교를 차별하는 거고 이거를 차별하는 거 무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다. 이걸 차별하기 위해서 무력까지 그렇지, 동원하는 뭐 폭력 거. 그 KK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히틀러가 그랬고 나치가 그랬고 그렇지. 무솔리니가 그랬고. 그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극우의 개념이고 요즘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극우 하면은 그냥 뭐 그런 기준을 대가지고 극우라고 하질 않아. 요즘은 극우라고 하는 것들은 극우라고 하는 거는 이 좌파가 극우라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어벤져스가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반대 세력은 다 극우라 그래. 자기 반대 세력인 거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라고 하지.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걸 극우라고 할 수 있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가 아니야. 왜냐면 헌법은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 헌법이 무슨 뭐 이 저기 뭐지 그 절대 진리야 아니라고. 그런 걸로 따질 것 같으면 박근혜가 헌법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닌데 헌법 잘못되면 좀 그거 파기하면서 자기가 저항을 했었어야지. 헌법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럼 그건 그 좌파지 그게 우파야? 좌파는 아니 부당하니까. 완전히 이 부당하니까. 체제, 이 헌법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헌법이 부당해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법치주의라고 내세우는 윤석열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법 기술자로서 법을 이용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했고 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촛불이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광장을 끌고 나와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야 그 길거리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단두대 뭐 아니 뭐 이런 거 쫙 해가지고 하면서 동원해 가지고 판사들을 겁박하고 그러면서 그 판사들이 아무 어떤 거기서 이의제기 없이 그래 박근혜 이래서 나쁜 사람이네 라고 어떤 거 처단해 나가는 과정 이런 일련의 대한민국에서 법이 어떤 그 법치라는 것에 의해서 법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어떤 검찰이든 특검이든 정치권이든 그 다음에 사법부든 그냥 어떤 광풍에 휩쓸려 나가가지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지 해가지고 합작해서 나아간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에는 법이 들어갔잖아. 맞아. 뭐 형사소송법이 어떠니 뭐 뇌물죄가 어떠니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 모든 일어난 것이 불법인데 그 모든 일어난 게 법치의 그 이름 하에 일어난 모든 불법이거든. 법으로 다 그렇지. 근데 그 폐해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그 폐해가 윤석열이가 자기가 지금 자기 인권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하는 모든 짓이 이재명이도 자기가 필요하면 헌법도 바꾸지 뭐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모든 짓이 그때 반대쪽에 지금 걔네들이 한 짓에 그 똑같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우파들이 이재명이 하는 짓이 뭐 반법치다 반사법부 죽이고 있다 뭐 하면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한 짓 그대로 하는 거거든 그냥 이재명이는. 박근혜가 어떤 뭐 한 점에 어떤 그 뭐 죄도 없다 뭐 어떤 뭐 아주 그 이 저기 뭐지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지은 죄가 있으면 지은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 지은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지은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지.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그리고 윤석열이 이런 애들이 아빠 윤영전님 말씀하신 대로 맞네. 아빠 말한 대로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만들어서 박근혜를 지금 죄를 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주동해서 한 애들이 윤석열이 한동훈이 이런 애들 했는데 그때 입을 딱 박근혜가 죄도 없이 당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입 다문 애들이 있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도 기회주의 그 우파들 있잖아. 그 기회주의 나는 사실 아스팔트보다 이것들이 더 밉거든.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한 장본인을 갖다가 무슨 법치의 상징인 것처럼 한동훈이를 법치의 상징인 것처럼 무슨 말 끝마다 한동훈이를 추앙하면서 다음 세대 차세대가 한동훈이고 법치에 무슨 신하나 되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걔네들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우파를 하려고 보면은 거기라도 윤호견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당장이라도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선거가 있고 투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다면은 나는 조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인정해야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풀어나갈 수 있고 근데 뭐 차후에 그걸 인정하다 보면 윤석열이 어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 자성이 일어나고 그 다시 윤석열이 내칠 수 있지만 그래 심정적으로 내칠 수 있지만 이 뭐 사기 탄핵파들 거기 국힘당 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주역들 뭐 나경원이니 박형준이니 오세훈이니 뭐 원희룡이니 뭐 그 한 애들 있잖아요. 한 어벤져스하고 같이 자기네들 멋있는 척하는 어벤져스도 한동훈이 때문에 또 갈라섰지. 어쨌든 그 기회주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 우파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은 걔네들이 실권을 가진다면은 영원히 박근혜 대통령은 죄인으로 만든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나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그나마도 그 세력에게 한 표라도 보태야지 되지 않냐. 근데 걔네들이 윤석열 어겐하고 하면서 전환길이하고 뭐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럼 또 내가 또 나의 한 표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할 데가 없거든요. 할 데가. 나 같으면 차라리 좌파한테 투표하지. 왜냐면은 좌파? 좌파한테 투표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재명이한테 왜냐면은 투표를 해 근데? 차라리 이 어느 게 더 큰 악인가를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악은 당장의 악은 좌파일 수 있지만은 더 큰 악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기들 우파라고 자처하는 아스팔트 어벤져스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진짜 악인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이 먼저 무너뜨려야지. 나는 사실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이 한 가지만 해줄 줄 알아. 한 가지만은 하기를 바랬지.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그렇지. 오세훈이나 응. 이런 어떤 기회주의 그야말로 우파들. 어떤 능력주의자들, 응? 맞아. 그리고 어떤 그 마초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이런 위선자들. 그러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어떤 자기들 어떤 어떤 양조구역이죠. 한마디로 양조구역. 그런 놈들을 정리해 주길 바랬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른바 어떤 그 우파 내에서 무엇인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논쟁들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정리는 개뿔 뭐 이준석이만 뭐 엄청나게 띄워줄 끝냈잖아. 그래서 스스로 병신이 됐지. 근데 차라리 그 좌파가 더 득세를 해서 다 말아먹으라고. 그런 뭐 초고상관 다 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나라 거덜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게 만들면 다시 일어설 수도 없잖아요. 윤석열이 그래서 나라를 잘 만들었어? 그래도 세금은 안 때렸잖아. 세금을 안 때리던 대신에 세금을 써야 할 때 쓰지도 않았지. 그렇지만은 왜냐면은 좌파들은 전 국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전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면서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집권한 5년 동안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체를 안 거야. 그건 그래, 맞아. 이거 하나랑 사람들이 진짜 좌파란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구나. 그걸 안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들이 왜 이재명을 선택했어? 윤석열이 싫으니까 그렇지. 더 우파가 하는 짓이 더 자기들은 나라를 말아먹겠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요즘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유승민이나 모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딱 한 가지. 아스팔트든 어벤져스든 둘 중에 누가 우파냐라는 것만큼 무의미한 질문은 없다. 아니, 그리고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냐 생각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선택의 기준은 없다. 그 현실적 세력이 그렇게 그 우파라는 어쨌든 좌파를 뺀 그 현실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야. 그 현실적이 김정희가 그랬잖아. 문재인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면 악마도 손을 잡으면 어떠냐. 그 현실적이잖아.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야. 근데 만약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졌어도 어떤 다시금 없던 헌법 정신 그리고 다시금 없던 법치주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우리가 지나온 과정들,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자긍심, 그 다음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러저런 잘못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고쳐나가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벌어져왔던 일련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해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 대한 것도 과연 그것이 정당했는지 우리 스스로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국민의힘이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나섰어. 혹은 뭐 어떤 정당이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 나섰어. 근데 그래가지고 졌어.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 윤석열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세력 그럼 지금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지금.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이게 왜 이겨야지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법 정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치주의를 위해서 아니거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전부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 뒤에 한 게 뭐야? 윤석열 딸랭이들이지 다. 하다못해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야. 나는 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김정한 목사라든가 뭐 이영호 목사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 윤석열이 어느 날 나타 무슨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나타나니까 그냥 관련해 붙잡아 앉아가지고 서로 그 너댓 명이 둘러싸서 안수기도 한다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뭐야? 침 바른 거 아니야? 침 바른 거. 윤석열이 대통령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그 침 바르는 거 아니야 먼저. 그리고 나가지고 김정한 목사는 뭐라 그랬어 나중에. 김건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대잖아. 그래서 성경 교리 말씀을 나눴대잖아. 근데 그 김정한 목사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얘기한 거니까 그런 사람이 김건희라는 사람 하나 마음을 돌리고 말이야.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런 거 하나 하지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그 목사 어떤 누구지 어느 그 목사였나? 아니면 뭐 누군가 어떤 그 좌파론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대. 다 기도하지.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서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표현을 그랬어요. 빨리 물러나게 하길 기도했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바로 한 기도래. 오히려 그게 또 나은 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망쳐온 거야. 현실적으로가.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부산 누구를 선택하든 나는 아무 상관 안 하겠는데 너 그건 자기의 판단 기준이니까 내가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가 더 우파이냐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가 더 대한민국을 좀 더 낫게 하는 건 절대 어떤 거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나마 내가 얘네들이 더 좋아서 뭐 내가 얘네들이 더 좋아서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진정한 우파가 누구인가 이 고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쨌든 내 삶을 그리고 내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어느 쪽에 지금 내가 투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냐 이거지. 차라리 좌파라니까. 차라리 좌파? 왜냐면 좌파의 정책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거든. 난 지금 집을 홀랑 계속 불태우고 있잖아. 이재명이 막 초가상가 막 태우고 드러나고 있잖아. 있다는데 그 우파 그 문재인 5년으로 사람들이 문재인 5년으로 충분히 알아요 그걸 다. 근데 이재명이 해가지고 불 홀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재명을 선택했는지를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윤석열보다 낫겠지거든. 국민의힘 너희들보다 낫겠지거든. 뭐 좌파가 총단결해가지고 아니면 뭐 김문수 씨랑 뭐 이준석 씨랑 힘을 합치면은 뭐 그 50%가 넘으니까 후보 단일을 안 해서 뭐 이재명이가 됐다? 그럼 이준석이가 그만뒀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이준석한테 간 표도 김문수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한테 못 가겠고 그냥 차라리 이준석이 낫지 않겠냐. 얘는 젊은이니까 뭔가 바꿔 주겠지. 라고 생각한 이준석에 대한 어떤 환상 때문에 간 거지. 뭐 이준석이랑 후보 단일화 했으면은 뭐 이재명한테 이겼을 거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 미래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 몇 년간 내지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한다면 지금 이를 앙따 물고 저거 썩어 문드러진 우파들에게 같이 찍지 말고 차라리 좌파하게 찍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종기는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그냥 두면은 썩어서 암이 돼요. 왜냐면 나는 이준석 내지는 유승민, 뭐 어벤져스, 뭐 한동훈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껍데기는 우파라 그러면서 좌파짓 할 그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문이 멋있는 척하면서 막 그 여순 반란 사건, 4.3 사건 가서 고개 숙이고 만세 부르고 또 뭐 오만 짓을 다 할 거라고. 여순 4.3에 고개 숙인 거는 윤석열도 마찬가지라니까 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 5.18 가가지고 또 윤석열도 5.18 가서 만세 불렀잖아. 헌법 전문에 넣는다면 5.18을 그래. 그거 뭐 저기 한동훈이나 저기 뭐지 그 뭐 장동혁이나 이재명이나 뭐가 틀려 셋이 의견을 일치를 보이고 맞아, 있구만 다 다. 똑같아.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래 자꾸 그래 맞아요. 왜냐면 자꾸 이재명의 그 위협 때문에 이재명이가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매일매일 이상한 거 발표하고 이러니까 이재명 그 좌파의 그런 위협 때문에 자꾸 내가 그 우파로 가야 되는 수세에 몰리게 되거든. 그 반대를 해야 된다는. 세금을 안 걷었다라고 하는데 응. 내가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더 허물어뜨렸어. 나는 세금을 안 걷어서 침해받은 거 라고 없는데.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더 허물어뜨렸다고. 이재명이 지금 허무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약하겠지. 이재명이는 지금 뭐 법이 있어 뭐가 있어? 이재명 법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지금 사법부 이재명은 아이고. 이재명이라는 그 집단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엇인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집단과 윤석열을 쫓아왔던 한덕순이 뭐냐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야지. 걔네들 뭐 그 대한민국에 근간 없지. 걔네들 자기 이익밖에 없는 애들. 근데 뭐 그런 애들은 뭘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나라를 위할 거라고 생각해. 어차피 갔다 이 말이구만.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그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 문재인 5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좌파 정부에 치를 떨면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결국 이재명을 선택했겠어. 김문수처럼 말이야 어떤 그 저기 말 청빈하고 살아온 삶 자체가 도덕적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왜 그랬겠어. 니들이 더한 놈들이다거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나 봐. 왜냐면 내가 봐도 뭐 이재명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같으면 맞는 말이면 뭐 박수를 치고 막 거기 응원하고 밀어야 되는데, 그 맞는 말 했는데 그래서 너네는 뭐 특별히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짓이니까. 그리고 지지율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면 여론조사가 그랬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는 일단 그 말씀하셨던 대로 아스팔트랑 어벤져스랑 나뉘어져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어벤져스는 지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여론조사 할 때 장동혁이 하는지 잘하는 지 보십니까? 라고 하면 어벤져스는 아닙니다라고 할 거 아니야. 맞아. 거기 애들은 막 또 지금 난리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것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정 자체가 맞아.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이 말이 맞아. 어느새 선수는 시합 중에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잖아. 어느새 그게 세뇌돼 있어. 자꾸 처음에 말도 안 된다 하다가 어느새 세뇌가 돼가지고. 세뇌되지. 거기다가 이 조사를 하는 거는 오차 범위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1%면은 6.2% 차이는 결과가 틀린 그 저기 뭐지 서로가 모르는 오차인 거야. 거지. 그리고 진짜 세뇌가 된 게 왜 세뇌된지 알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론조사 오만 쓸데없는 걸 여론조사를 다 해가지고 오만 쓸데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애가 만들어내는 거야. 나는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떠르는 그 반대였는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그 있죠. 지지 안 했는데 대세가 이렇게 가나 보다 하면서 스르르 그 질이 간다니까. 그게 이제 밴드웨건 현상인데 그거는 오래전부터 어떤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나온 것이고 매 그런데- 건마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끌고 간다니까 애들이 지금 이건 사람들.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명태균 여론조사가 보면은 김건희 얘기하는 거나 그 들어보면은 또 뭐 이 저기 뭐지 그 당시 어떤 그 국민의힘 대통령 그 뭐 기획단 얘기하는 거는 명태균 여론조사를 신뢰했어. 그거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신뢰한 거야. 근데 그건 어떤 건 별개 있고 별개 그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이게 옳구나.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옳구나. 이 다수가 이거구나. 그럼 이게 옳은 것이겠네. 라는 환상이 있잖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과잉이야. 민주주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그래 민주주의의 강이 맞아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터무니없게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화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의사결정의 한 방법을 따르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른바 어떤 거 아스팔트가 됐든 어벤져스가 됐든 간에 딱 한 가지만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의 지지율이 50%밑으로 떨어져라. 맞아. 떨어지면 넌 이제 죽는다. 맞아. 그것만 하고 있어. 딱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문재인이는 끝까지 40%였어. 맞아. 왜 끝까지 40%겠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 니들은 무엇을 하든 죽었다 깨어나도 난 너희들 지지하지 못해가 40%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런 것 같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상관이 없는 거야. 니들보단 나아. 이런 40%가 있다고. 응. 그리고 이 알게 모르게 좌파 정부가 던진 포퓰리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거든. 맞아. 생태계가 생긴 거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코스피 5천. 그래서 좌파는 우파라고 하는 어벤져스든 그 다음에 어디야 이 저기 뭐지 이 아르바이트 아스팔트든 고성공 아저씨. 다 5천 포인트 안 되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거 착각이야. 5천 포인트가 안 되고 오히려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재명이 개새끼 그러면서 주식 다 팔고 이재명이 타도에 나설까? 그러지 않을까? 정부에 요구하지. 빨리 주가 올리는 정책을 쓰라고. 주가 올리는 정책 쓰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돼? 오케이 잘 됐구나 하면서 주가 올리는 정책 쓰지. 그럼 주식에 지금 목매달린 사람들은 전부 다 좌파가 잘 되기만 바라는 거야. 그래 주식 목마르는 사람은 또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그럼 왜냐면 같이 그 떡밥을 그렇게 던져놨는데. 그래. 아유 세상에. 왜 이제 이거 5천 코스피 5천 떨어지면은 아 그렇구나. 이제 이재명 끝이다. 이 생각하는 우파 이거 뭐 진짜로 멍청한 짓이야. 좌파들이 무엇을 어떤 정책을 어떻게 꾸려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해 내는가. 우리는 더 이상 봉급 사회가 아니잖아. 배급 사회가 됐잖아. 맞아. 당장만 우리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말이야 저 1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5만 원 받고 왜 다 25만 원을 줘야지.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날 때 어떤 그 시군구에서는 이제 코로나 정산 이제 힘내자라고 해가지고 10만 원 써주니까 애씨나 그 동네 가서 살 걸. 맞아. 봉급이 아니라 배급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다고요. 하도 이제 뭐 그러면 받는 코스피를 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그 나의 어떤 그 자산 가치. 근데 마지막 갖고 있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좌파답지 않게 사람들이 어떤 그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부동산에 욕망 불 확 붙여가지고 집값 올라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5천에 불 확 붙여가지고 1위로 오너라 다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 돈을 이제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잖아. 그 쪽쪽쪽쪽 빨아먹어가지고 5천 포인트 올라가려고 하는데 급락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개새끼 하면서 이재명한테 돌 던질 거 아니라고. 빨리 부양책 써라. 이재명이하고 한 팀이 되는 거네. 한 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또 다른 의미의 배급 사회가 되는 거야. 아유 웬일이야.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회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공교롭게도 문재인 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재명 때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 트럼프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나도 트럼프는 그 거의 윤석열을 같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트럼프가 됨으로써 뭔가 김정은이랑 잘해보려고 했던 문재인이가 맞아. 참 역설적이야. 시진핑한테 안 붙고 맞아. 트럼프한테 붙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내내 친미가 된 거야. 친미 종미야 종미. 자발적 종미. 그 좌파들이 종미하고 반미 국가가 돼야 될 문재인 좌파가 친미 국가가 됐다고. 맞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어떤 그 위대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미국이 위대해서 미국과 어떤 그 한미 동맹을 맺으려고 그랬겠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니까 맺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종미가 돼서 종미. 근데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거든. 트럼프가 관세해가지고 관세 딱 때리니까 어떡하겠어. 금관까지 주고 난리잖아. 훈장 주고 거기. 금관 주고 나라도 주고 뭐 지금 난리잖아. 지금 시진핑이랑 붙을 때가 아니거든.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하니까 자기도 붙은 거야.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 하다가 간 거야. 뭐 일본 갔지, 뭐 EU 가지 다 가니까 우리도 일로 가야 된다 보다가 해가지고.
아니 그래 돈은 줘놓고는 하는 짓은 뒤에서 슬금슬금 딴짓 하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언제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넘어지면 짓밟으려고 지금 중국하고 중국과 또 지지하는 세력들 이집트 뭐야 터키 이런 데 가지고 슬금슬금 뒤에서는 협잡질 하잖아 이재명이가. 튀르키예가 시진핑이랑 붙지는 않았지. 아이 몰라 걔는 언제든지 뒤에 뭐 딴주머니 차고 문짓을 할지 몰라. 아,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 그건 그럴 수 있을 테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버티고 있는 한 트럼프가 설령 레임덕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 2년 뒤에 이제 1년 남았지. 1년 뒤에 미국의 중간 평가. 그래서 레임덕이 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트럼프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반친중, 즉 반미 친중 혹은 반미 종중으로 돌아설 나라를 맞아 진짜야 그건 그래. 살짝 반중 종미로 돌아서게 만들었잖아. 맞아. 아 자기는 저기 국민들은 반중 못하게 반중 시위하면 뭐 짱게 하면 뭐 처벌한다 그러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 못하게 하면서 어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에다가 완전히 그냥 뭐 다 퍼다 주면서 그냥 미국 딸랑이 노릇하고 막 금관 주고 훈장 주고 막 나라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짓 하는. 아니 거기다가 이 뭐지 이 원자력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맞아. 우리가 쫓으려고 하는데 맞아. 그런 안 말 된다라고 했어. 얘기했잖아. 맞아. 그런 그건 말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잠수함 이런 거 전부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를 국가 기밀을 걔는 군사 보안을 지금 그 누설하는 그렇지만 거야. 중국에서 무슨 서에다가 건전물 만들고 뭐 이런 짓 하면은 입도 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윤석열은 했나? 아 이게 윤석열이 우파가 아니고 박근혜밖에 안 했지 그거야.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그래서 진정한 어떤 이 친중 종중은 조국이밖에 없는 거야. 친중종. 친중 종중은 조국밖에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왜냐면은 시진핑이가 경주에서 황남빵을 잘 먹었대잖아. 좋았다 맛있었다 그러니까 조국이 그랬잖아. 시진핑 황제라 황남빵의 황자가 황제이기 때문에 황남빵을 좋아했을 거라고. 걔는 나는 얘가 진짜 산호맹한 애가 맞나? 사실은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했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 백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거 박노해 씨라든가 진짜 사명감을 갖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우습게 보지만은 성남시장 했던 그 누구지? 그 이재명 다음에 성남시장 했다가 뭐 저기 뭐야 그때 뭐 하여튼 부당한 짓 해가지고 뭐 여자애? 처벌 받고 했던 여자. 김은민가 뭐 아니, 이은미 뭔가. 하여간 그 사람도 산호맹 출신인데. 여자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도 했고 그 문화일보 문화일보 기자하다가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 그 사람도 산호맹 출신이고 산호맹 출신들이 참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참 진짜로 어떤 이론적이라든가 당시에 80년대에 열심히 했고. 근데 조국은 아니야. 그때 이런 애가 어떻게 산호맹에 연루돼가지고 나는 저기 그래 어딘가 민경욱 네. 말고 그 있잖아요. 그 우파로 왔던 애 있잖아요. 그 민경욱 말고 있잖아요. 누구?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뭐 횟집에서 뭐 자기 그 식당 하고 있던 애가 하문경인가 걔가 조국은 사실 그 산호맹 아니었는데 뭐 산호맹 뭐 끝다리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하문경 씨 자체도 사실은 이 사상 투쟁을 한참 전개되던 시점에서는 이 미문화원 사건으로 정원홍 사건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도 잘 몰라 그거는. 그래. 그거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조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양태를 보면 걔는 진짜 바보야. 그리고 걔는 무엇인가 겉멋에 들어가지고 학생운동을 했던 거야.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겉멋에 드는 사람들 그때부터 겉멋에 든 사람들 있고 또 실컷 대학교 때는 잘 살다가 아무 학생운동 이력이 없는 애들이 사회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생계를 그 강남 좌파들 있죠. 갑자기 좌파가 돼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뒤에 조인해가지고 뭐라도 한 것처럼 그런 애들도 많잖아요. 학교 때는 뭐 그냥 지 공부만 하고 살아놓고는 지금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 이른바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좌든 우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보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우스운 꼬락서니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좌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거는 민주화 투쟁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투쟁이야. 민주화 이후에. 이미 저기 1984년도에 학원 자율화 조치가 취해지고 그다음에 그 거리와 어떤 이 저기 뭐지 이 학원 내에서 항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고. 그렇긴 이미 하네. 집회, 표형, 결사의 자유는 허용이 됐어. 그렇긴 하다. 그런 이후에 특히 종북주사파들 있잖아. 87년, 88년이거든. 87년 6.29. 그 우리가 87년 헌법 취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87년 헌법 취지 이후에 내가 민주화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가 다 이루어진 후에 무슨 뜬금없는 민주화 운동이야. 그럼 실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진정한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때 민주화 운동이야. 그 박정희가 그렇게 폭압적으로 했나?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 폭압적이라기보다도 폭압적이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폭압적이지.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나라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던 거지 70년대는. 그렇지, 맞아.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먹고 사는 게 좀 중요하지. 맞아. 이거 있는 거고. 그러게. 우리가 개돼지냐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 뭐 이런 어떤 논쟁이 벌어졌던 시기이고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이러저런 어떤 그 일들이 먹고 있었고. 살만한 놈들이 우리가 개돼지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인 거거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지금 봐봐 가장 어떤 거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난리를 치는 집단이 어디야? 모르겠는데. 민노총이잖아. 민노총 맞아. 민노총 맞아. 민노총.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노총만큼 먹고 살기 좋은 에휴, 조직이 어디 있어? 맞아. 마찬가지인 거거든. 7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80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지 뭐 이 어디야 뭐 네이버고 뭐 카카오고 뭐 엔비디아고 하는 게 70년대는 어디야? 70년대가 삼성. 봉제 공장이야. 그치. 70년대 봉제 공장이야. 맞지. 그건 그래. 봉제 공장에서 먹고 살게 해달라라고 한 사람들 있잖아. 맞아. 쌀가마니 들어가가지고 취직시켜달라고 그랬어. 봉제공장 사장님들이 시골에서.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마찬가지 맞는 말이거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장 크게 부르짖는 나라는 가장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 얘기하냐고. 그렇지.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 자유 얘기해? 없잖아. 이게 좌파야. 지금 좌파에서 내가 낸데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전부 민주화 관계없이 민주화 이후에 자기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아니 저기 뭐지 90년대 뭐 그 생들이 90년대 학번들이 또 9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90년대 학번들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해? 이미 민주화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김미아 있잖아. 김미아 거기 맨날 자기 핍박받았다 그러면서 떠드는 거야. 아니 자기가 언제 핍박받았어? 아니 나도 그렇게 핍박받았으면 좋겠어. 그래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출세하고 맞아. 타워 페리스 호텔에 살고 말이야. 아니, 타워 페리스 아파트 살고 나 그랬으면 좋겠어.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저기 뭐야 이 지하방에서 살다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으면서 아줌마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저 월세 낼 돈이 없네요라고 해가지고 죽은 그 구성작가 그 사람이야말로 김미화 같은 애한테 핍박받은 거야. 그 사회 속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돼? 100이 발생하면은 김미화 이런 애가 90 가져가는 거잖아. 그 나머지 10 갖고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가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내가 90 가졌구나. 90이 얘가 이럴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에 예수님도 그랬잖아. 네가 가진 것의 절반은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가 말이야.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리 와라. 밥을 먹자. 라고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아니 그 김미아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어? 지 배불리면서 맨날 핍박받았다. 아니 그 햄버거를 미국산 수입소고기를 먹는 애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하는 애 자기도 탄압받았다며. 그 자기가 지금 탄압받아가지고 어디 좀 길거리에서 그 휴지 줍고 살아? 그리고 우파도 마찬가지야. 우파는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그러잖아.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서가지고 자기들 산업화 주역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뭐 나경원이니 무슨 뭐 권성동이니 무슨 뭐 이준석이니 이런 데 무슨 산업화의 주역이야. 유승민이니
걔네들은 산업화에 혜택을 받은 애들이지. 자기네 산업의 주역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 아니 어쨌든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나서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요즘 돌아가는 게 하도 세상이 이상해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탱공방 우리 운영자님하고 대화를 갖다가 우리 탱공방 한 번씩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항상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우리 아침에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하거나 요즘은 뉴스나 이런 걸 안 봐야 볼 필요도 없고 다 쓰레기들이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민주화 과잉, 정치 과잉이거든. 우리 생활, 각자의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관련된 그 자료들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업로드하고 그런 일들을 후대 그 기록으로 계속 남기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막 이런저 저런 얘기 뭐 윤호견이니 뭐니 뭐 하면서 다 보기 싫어갖고 안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하다못해 그 투표할 때가 다 돼가잖아요. 현실적으로 투표할 때 다 돼가다 현실적으로 투표할 때가 돼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 찍든지 저쪽 찍든지 뭐를 어떻게 안 그러면 뭐 투표 포기를 하든지 투표 포기하기는 정말 짜증난단 말이야. 한 표라도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은 또 든단 말이죠. 근데 맨날 요즘은 이제 이 정치 그 유튜브들을 하도 그래가지고 만약 1시간짜리면 있죠. 5분, 10분 듣다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래 못 듣거든요. 제일 나는 역경이 어벤져스 애들 참 역겹거든요. 좌파의 그 진짜 속성,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뭐 하면서 정의로운 척을 혼자 다 해. 그냥 무슨 지구를 지키는 무슨 뭐 있죠. 지구를 지키는 뭐 독수리 오행제처럼 자기네들만 상식적이고 자기네들만 세련되고 자기네들만 대한민국을 위하는 척하면서 나머지들은 뭐 태극기 우파 거리에 있는 사람들 뭐 쓰레기 취급 슬쩍 하면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하고 온갖 이재명이 하는 짓 한동훈이가 한 짓 똑같은 짓 하는데 그래서 참 한동훈이를 막 추앙하면서 나 막 역겨운 거라 걔네들이. 그런데 그럼 쟤네들은 안 찍어야지. 만약에 그쪽이 국민의힘이 주류가 돼가지고 또 어떤 있잖아요. 유승민이 이준석이 누구 하면서 기회주의자들 박형준이 막 이런 애들 그 한 패거리 되는 거기 한 패거리 되는 애들은 나는 안 찍고 싶거든. 그런데 또 이쪽은 보면 윤석열을 또 뭐 그냥 윤석열 정신 하면서 윤석열을 또 빨고 있어. 그것도 한동훈이 욕하면서 윤석열을 또 빨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표 찍을 데가 없는 거야. 표 찍을 데가.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자니 이거는 또 만약에 지금 지방 권력까지 이재명이 싹쓸이 다 해보세요. 지금도 지금 국회에서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그 표만 법안만 만들어가지고 5만 법을 다 만드는데 이재명 무죄법 차라리 이거 제목을 그냥 그렇게 정해. 이재명 무죄법. 그냥 뭐 다른 법 할 거 없잖아. 이재명 무죄법 통과시켜가지고 그런 짓만 하는데 거기 찍을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럼 또 안 찍고 아무도 투표를 안 하잖아. 그러면 또 막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그것도 참 한심하고. 그 세상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사회거든. 물론 우리가 그동안 이 건국 이후 일궈왔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침식되고 그러면서 다시 서야 될 날들은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는 충분한 자생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그런데 이런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빨리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스팔트가 됐든 어벤져스가 됐든 걔네들의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의 대표를 윤석열이라 치고 어벤져스의 선택지를 한동훈이라 치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수십 년의 동업자였어. 그래 막 어차피 같은 팀이다 사실. 수십 년 동업자였는데 나뉘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가 살기 위해서 나눠진 거야.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이가 살짝 어떤 이런 어벤져스 좋아하는 쪽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한동훈이는 아스팔트 좋아하는 쪽으로 나갔을 거야.
지들 살 길이 이제 그거였으니까 서로 간에. 근데 뭐 마치도 한동훈이가 뭐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와 어떤 공화주의에 투철한 놈? 그러면은 그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말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양스테 대법원장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자기가 기소한 거 아니야. 뇌물 저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간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통렬한 어떤 반성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 그 40몇 년 기소할 그거 할 때 그 기소장인가 그거 고소장 자기가 그 가봐. 낭독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뭐 국민의 뭐 박탈감을 주고 소설을 완전 써놨잖아 소설을. 그럼 그런 놈이 뭐? 그러니까 말이야. 윤석열과 한동훈은 동업자라고. 그렇지. 또 어벤져스랑 아스팔트도 어차피 동업자였잖아 다. 그래, 맞아. 근데 어느 순간 나뉘어졌단 말이야. 그 어느 순간 나뉘어진 게 뭐냐면은 이제 시장이 나뉘었거든. 시장이나. 시장이 나뉘었으니까 지들도 나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장이 먹을 걸 주지 않는데 먹을 거를. 그래, 근데 먹을 거 계속 줘. 근데 지금 먹을 걸 주겠다고 이쪽 먹을 거 줄까 저쪽 먹을 거 줄까 그걸 고민하고 계시잖아. 왜 먹을 걸 주냐고. 그래, 주지 말아야겠다.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 그치, 철저하게. 거짓 위에 쌓는 것은 거짓밖에 안 돼. 다 모래 위에 세워진 건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반석 위에 작게나마 이제 쌓아나가는 게 나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본주의라고 이제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현실을 뭐 무시하는 어쩌고 하면서 막 그래.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거나 혹은 나라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근본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 해도 이제 점점 저물어 갑니다. 우리 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이 격동하는 이 시대,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가 한 명이라도 이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기의 생각도 전하고 그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 생각을 물려주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